11월에 바라본 어느 산 풍경. 때때로 사람들이 등산을 할 때면 정상을 목표로 힘들게 오르는 걸 보게 된다. 오로지 정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쉬는 것도 아까워하며 무작정 자신의 발걸음을 무의식에 가까울 정도로 옮겨 놓는다. 그런 고생길에 산 정상에는 자신이 걸어온 보람처럼 풍경이 멋있고 아름답기는 하다. 그런데 산에 오르는 행위를 인생살이에 견주어 보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다. 나 혼자만의 생각인진 몰라도 나는 나의 습관적인 호기심 때문에 가끔씩 산에 오르다가 멈추어서 경치를 바라본다. 그럴 때 내 느낌이 사람의 순간순간도 놓치고 지나치기 쉬운 점들이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어제 우연히 산등성이를 돌면서 산의 경치에 빠져들 기회가 있었다. 때는 11월 중순이라 산들에 있는 나무들이 거의 나뭇잎들이 떨어진 상황이라 헐벗은 채 가지만을 드러내고 있었다. 간간히 단풍이 들어있는 곳도 있었다. 멀리서 바라보는 야트막한 산등성이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었다. 산의 가장자리 부분은 나뭇잎이 거의 없는 나무들로 둘러싸여 마치 옛날에 남자 중학생들의 스포츠 머리처럼 삐쭉삐쭉 나와 있는 듯했다. 중간 부분은 연한 주황과 약간 붉은 빛을 띤 나뭇잎들이 달려있는 나무들이 있어 중간 통까지 들어가 있었다. 굳이 유럽의 스위스 경치가 멋있다고 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나라 오리산 경치가 그대로 자연이었다. 울진을 가다가 날씨가 겨울이라는 것을 느끼기에 충분한 날이었다. 요즘 들어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차 안에서까지 추위가 엄습해 왔다. 아이들과 남편 오랜만에 가보는 겨울 여행이었다. 학교와 학원 관계로 오후 5시를 넘어서 출발을 했기에 울진에 있는 백암 호텔까지는 거의 2시간 정도를 소요해야 했기에 내비게이션을 달고 가는데도 밖이 어두워지자 마음이 심란해졌다. 몇 년 전에 강원도 영월에 있는 동강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밤이 되어 산속에 있는 줄기를 따라 가다가 길을 잃은 적이 있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바람에 왠지 모르지만 길을 잘못 들었다는 생각이 들어 차를 멈췄다. 산골 마을이었다. 밤이라 고바위처럼 길이 꼬부래져서 막다른 골목 옆에 집이 한 채 보였다. 신발이 한 켤레 놓여 있었고 방 안에 불빛이 보여 계세요 하고 몇 번을 인기척을 내면서 밀창문을 두드리니 드르륵 하면서 허리가 굽은 나이든 할머니가 머리에 쪽을 쥐고 나오셨다. 저기 백암을 가야 하는데 왠지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서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요? 하고 묻자 내복 차림의 할머니께서 신발을 허둥지둥 신고서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오시며 잘못 왔어. 이 길이 아니요. 거기 가려면 온정리 쪽으로 가야 하는데 하시면서 명확히 설명은 못했지만
소신껏 손가락을 가리키며 알려줬다. 그런데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도중 얕은 담벼락 너머로 웬 남자 머리가 보이면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게 아닌가? 나는 기뻐서 큰딸에게 야, 저기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오신다 하고 말을 하니 큰딸이 하는 말. 그런데 머리가 곱슬머리 같은데요? 아니 아빠잖아. 에구 언제 내렸어 거기 갔네 하면서 우리 모두 박장대소했다. 결국 그 할머니의 친절한 안내로 그 집에서 화장실까지 보고서 목적지에 도착해 가까스로 저녁을 먹었다. 다음날 돌아오는 길에 아이들이 그 혼자 사는 할머니에게 과자라도 주고 오자고 하는 바람에 그곳을 다시 갔다. 가보니 인적이 드문 시골 산골 동네였다. 할머니께서 어디 마실 가셨나 했는데 동네 어귀에서 경로당에 가는 시멘트 건물 안에서 할머니 얼굴이 보이셨다. 그래서 자세히 보니 그 안에 어젯밤에 길 안내를 해준 할머니도 계셨다. 우리 일행이 온 일을 말하니 고맙다고 하시면서 오래 살라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동양화 한폭이나 한폭에 있을 법한 짧고 구부러진 다리를 건너서 왔다.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아름다운 마을을 친절한 할머니로 인해 오랫동안 기억 속에 간직할 것만 같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그런 잔잔한 정을 나누려 하는 것을 보고 각박해 가는 우리네 세상에서 작은 유한을 느꼈다. 가지 않는 길. 로버트 프로스트. 노란 숲속에 두 갈래길이 나 있어. 나는 둘 다 가지 못하고 하나의 길만 걷는 것 아쉬워. 숲을 속으로 굽어 사라지는 길 하나. 멀리 한참 서서 바라보았지. 그리고선 똑같이 아름답지만 풀이 우거지고 인적이 없어 아마도 더 끌렸던 다른 길을 택했지. 물론 인적으로 치자면 지나간 발길들로 두 길은 정말 거 같게 다져져 있었고 사람들이 시커멓게 밟지 않는 나뭇잎들이 그날 아침 두 길 모두를 한결같이 덮고 있긴 했지만 나는 한 길을 또 다른 날을 위해 남겨두었네. 하지만 길은 길로 이어지는 걸 알기에 내가 다시 오리라 믿지는 않았지. 지금부터 오래오래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렇게 말하겠지. 숲속에 두 갈래 길이 나 있었다고. 그리고 나는
11월을 맞이하여 마지막 보루라고 하자. 내심 스스로에게 못다한 일들을 완수하려면 흐르는 시냇물도 곧 얼날이 가까워지듯이 늘 감사하지 않는 날은 없었지만 늘 그 감사에 보답할 만한 일들은 많이 안 했던 것 같아. 개와 시비롱이라는 말처럼 그토록 아름답고 화려한 꽃들도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초라한 일인가. 그래서 11월은 하루하루가 금싸라기 같은 날들이지. 치열하게 살아보자. 이 달은. 11월의 어느 하루, 차창밖에 낙엽들이 이리저리 서로 다투어 빠르게 흩어지며 팔랑거리는 11월의 오후. 화사한 햇살이 너무 좋은 나머지 잠깐의 졸음을 몰고 오는 11월의 오후. 스잔한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초저녁 서늘함이 곧 겨울을 알리는 듯한 11월. 뭔가 서둘러야 하는 전경이 떠오른다. 빈 역사에 떠나가버린 열차를 아쉬워하게 하는 듯한 환상이 나를 긴장시킨다. 그래, 어쩌면 이 한 해를 후회하지 않게 할 수도 있게 하는 11월이 있기에 나에게 내일이 있는 건지도 몰라. 정말 11월의 하루하루는 놓치기 싫은 화려한 예출이다.